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며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이고 켰다 끄고 있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외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아온 것입니까? 나이가 들어보니 인생에서 가장 서러운 것은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물리적인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내 이름 석자가 불리지 않는 정막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적엔 혼자 있는 시간이 자유였고 낭만이었지만 늙어가는 길목의 선이 그 자유가 때로는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옷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명절날 아침 분주하게 울려야 할 전화기가 온종일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혹은 여러 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내가 용기 내어 던진 말 한마디가 아무런 대꾸 없이 저 위로 쑥 올라가 버리는 그 짧은 찰나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점차 잊히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벽지 뒤에서 천천히 스며드는 습기처럼 어느 날 문득 손을 대보았을 때 이미 깊숙이 젖어 있었음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설마하며 고개를 돌리지만 그 얼룩은 점점 넓어지고 결국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냉기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젠가 오랜 친구의 자녀 결혼식장에서 느꼈던 그 서늘함을 기억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먼저 손을 뻗었지만 수많은 하객 속에 섞인 친구의 눈길은 잠시 내게 머물렀다 이내 더 중요한 누군가에게로 발이 옮겨갔지요. 그때 느낀 건 단순한 서운함보다도 내가 이제 누군가의 안부 목록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뼈 아픈 인정이었습니다. 식장 한쪽 구석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저마다 무리를 지어 웃고 떠들고 있었고 그 풍경 속에서 나만이 유독 선명한 윤곽 없이 흐릿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축의금 봉투를 건네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유난히 슬프게 들렸고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에서 점점 지워져가는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신감이었는지 존재감이었는지 아니면 살아 있다는 실감 그 자체였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찾아 주길 바라며 평생을 애쓰며 살지만 사실 인간관계라는 건 생각보다 아주 얇은 종이 한 장과 같아서 세월이라는 바람 한 번에 너무나 쉽게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공들여 쌓아온 인맥의 탑이 사실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는 서늘한 바람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은 한여름에도 불어오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소에서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물리적인 고독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해소될 것 같지만 존재의 침묵은 사람 속에 섞여 있어도 가슴에 깊은 구멍을 뚫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너무나 잘 돌아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바쁘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작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관계라는 건물의 기둥이 하나둘씩 삐걱거리며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의 기둥쯤이야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균열은 점점 넓어지고 어느 순간 건물 전체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외침을 거부하려고 무리하게 모임을 찾아다니거나 잊지도 않은 용건을 만들어 먼저 전화를 거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심 구걸은 상대에게 내 가치를 헐갑에 넘겨주는 꼴이 되고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대답과 더 깊은 자괴감뿐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억에 매달릴수록 우리는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같아서 힘을 줄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양이 많아지듯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그 관계는 더 빠르게 손에서 미끄러져 나갑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 겨우 받은 상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귀찮음의 뉘앙스를 당신은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바빠서라는 짧은 대답 뒤에 이어지는 어색한 침묵 그리고 그럼 다음에 밥 한 번이라는 마무리 인사가 다음이 없는 다음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밀려오는 그 허탈함은 전화를 걸기 전보다 더 깊은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쓸쓸함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타인의 기억 속에 내가 어떻게 남을지를 전전긍긍하며 그들의 안부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나의 안부를 가장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나를 잊어가는 것에 슬퍼하기보다 내가 나를 잊고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그 기나긴 세월을 먼저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잊히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고 그 빈자리는 사실 타인이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채워야 할 신성한 공간이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잦아든 그 고요한 자리에서 비로소 나는 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낯설어서 놀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 정작 내 안의 소리는 무시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조용히 귀를 기울여보면 그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하고 다정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먼지가 쌓여 있었을 뿐 그 본질은 여전히 나를 가장 잘 아는 유일한 존재의 속삭임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문득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 수많은 관계의 실체가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으면 외롭고 여럿이 있으면 안도할 거라 믿지만 사실 인생에서 가장 서늘한 추위는 북적이는 잔치상 한복판에서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웃음꽃이 피고 술잔이 오가지만 정작 내면의 허기를 채워줄 진실한 대화는 어디에도 없음을 발견할 때 그 막막함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인덕이라 착각하며 내 영혼이 야위어가는 줄도 모르고 가짜 연결의 끈을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마트폰 연락처에 수백 개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새벽 2시에 마음이 무너질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현실은 우리 시대의 가장 잔인한 역설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어느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이 앓고 있는 가장 깊은 병입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서 한바탕 소란스럽게 웃고 떠든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밀려드는 그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감과 허무함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분명 즐겁게 떠들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안색이 어두워졌거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채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성과나 자식 자랑 혹은 남의 불행을 안주 삼아 떠들기에 바빴고 나는 그들의 화려한 서사나 가십을 들어주는 배경화면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다 온 셈입니다.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슬쩍 내 고민을 꺼내보려 애써 보지만 상대는 이내 말을 가로채며 자신의 더 큰 불행이나 더 큰 성공으로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어떤 묘한 체념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정도의 존재구나 하는 씁쓸한 자각이 술기운과 함께 천천히 가슴으로 스며들어 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물기 어린 얼굴 위로 비치는 표정이 모임에서 보여주었던 밝은 미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잠시 가리기 위해 각자의 독백을 쏟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관계의 진실은 잔인하게도 우리가 서로에게 쓸모가 있을 때만 유효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직함이 사라지고 건강이 예전만 못하며 지갑이 조금씩 얇아지기 시작하면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인맥의 그물망은 순식간에 헤어지고 구멍이 납니다. 퇴직 후 첫 해에 경험하는 관계의 변화는 특히나 충격적입니다. 매일같이 연락하던 동료들의 전화는 첫 달에는 자주 오다가 석 달이 지나면 뜸해지고 1년이 지나면 명절 인사
정도로 줄어들며 2, 3년이 지나면 서로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그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유대가 아니라 직장이라는 구조물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접점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받고 그 집단에 속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편집하고 포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나라는 존재는 점점 더 소외되고 맙니다. 가짜 연결에 달릴수록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는 종속적인 존재가 되고 결국 나 자신조차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참혹한 심리적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임을 알면서도 억지로 미소 짓고 앉아있는 행위는 내면의 자존감을 하나씩 무너뜨려 결국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이름만 남은 연락처와 마음속 깊이 파고든 멍자국뿐입니다. 한때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스마트폰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지만 그 이름들은 이제 어떤 온기도 전해주지 못하는 차가운 글자에 나열에 불과합니다. 가끔 연락처를 스크롤하며 이 사람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정작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걸어봤자 어색한 침묵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쏟았던 그 수많은 배려와 양보가 사실은 내 안부를 진심으로 묻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서글픈 구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무의미한 질주를 멈추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의 숫자가 주는 가짜 안도감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단 한 번이라도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요즘 마음은 좀 어떠냐고 물어봐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가 더 귀합니다. 설령 그런 관계가 당장 곁에 없을지라도 스스로 고독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는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잡다한 소음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기보다 차라리 고요한 침묵 속에서 나를 대면하는 것이 훨씬 더 존엄하고 품위 있는 선택임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가짜 관계가 주는 허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색을 살필 수 있는 유일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울은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진짜 나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이라는 화장으로 덮어왔던 민낯을 마주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놀라운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잦아든 그 고요한 자리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무엇에 아파 있는지, 무엇을 간절히 바랐는지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겉모습에 눈멀어 내 안의 빈방을 방치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는 그 빈방에 따뜻한 온기를 채워 넣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빈방은 생각보다 넓고 생각보다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문을 열면 먼지가 풀썩 일어나겠지만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고 햇살을 들이면 그곳은 세상 어떤 곳보다 편안한 나만의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오래전 읽다 만 책을 다시 펼쳐보고 읽고 있었던 취미를 꺼내어 먼지를 털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멀리하는 고립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와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맺는 모든 외부의 관계는 결국 기울어진 땅 위에 세운 건물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불리기 위해 애쓴 당신의 등이 유난히 서늘한 이유는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멍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절하지 않고 남의 편의를 봐주는 것을 미덕이라 여겨왔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나를 미워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착한 아이로 칭찬받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친구들 사이에서 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의 본래
모습은 점점 더 두꺼운 껍질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아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자신을 구부리고 줄이고 깎아냅니다. 하지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자 했던 그 간절한 노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내가 내어준 호의가 권리가 되고 나의 양보가 상대에게는 당연한 의무로 비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는 존중받는 인간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편리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해야 하던 사람들이 점차 당신의 도움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서운해하거나 불만을 표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쯤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선택적으로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네 어귀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이 1시간이 넘도록 자기 집안의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 무릎이 시리고 가슴이 답답해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빠서 이만 들어가 봐야겠다는 그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상대가 무안해할까봐 혹은 내가 야박한 사람으로 비칠까봐 끝내 그 말을 삼키고 맙니다. 그 순간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은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의 발걸음이 유독 무겁고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또 어떤 날은 모임에 회비를 걷거나 귀찮은 뒷처리를 도맡아 하면서도 정작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듣지 못할 때가 있지요. 사람들은 당신이 그 일을 즐겨서 한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당신의 수고 자체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명절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음식을 준비하고 뒷정리를 도맡으며 모두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지만 정작 감사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히려 올해는 왜 반찬 가짓수가 적으냐는 핀잔이 돌아올 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키며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고 자신을 다독이는 모습이 과연 미덕인지 아니면 자기 학대인지 진지하게 되물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늦은 밤 침대에 누워 욱신거리는 다리를 주무르며 나는 왜 이러고 살까라는 후회가 밀려오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타인의 눈치를 살피며 어색한 미소를 짓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경계선이 없는 친절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해서 배려를 받으면 처음에는 감사해야 하다가도 그것이 반복되면 점차 그 가치를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사람의 마음도 저항 없이 내어주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집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양보하고 배려할수록 상대는 그것을 당신의 선택이 아닌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감사의 무게는 제로가 됩니다. 당신이 남의 복을 챙기느라 정작 본인의 끼니를 거르고 감정을 억누르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언제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으로만 기억할 뿐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궁금한 사람으로는 여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타인의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흐릿해지고 어느덧 당신의 안부는 세상 어디에서도 갈 곳을 잃은 채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남는 것은 깊은 자괴감과 소외감입니다. 분명 나는 최선을 다해 남을 도왔고 늘 상냥하게 굴었는데 막상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아플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대면하는 순간에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진료를 기다리며 연락처를 뒤적여 보지만 이 상황을 알려도 괜찮을 만큼 가까운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 쓸쓸함의 무게는 병 자체보다 더 무겁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대가가 이것인가 하는 자조가 밀려오고 그 자조는 다시 자기 비난으로 이어져 나는 원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나 보다라는 극단적인 결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타인에게로만 향하던
그 간절한 사랑의 화살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타인의 기분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정작 내 마음에 닻을 내리지 못한 대가는 이토록 혹독합니다. 자신을 뒷전에 두었던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타인의 반응에만 일희일비하는 껍데기만 남은 삶을 살게 됩니다. 품격은 타인의 박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삽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착한 사람의 가면을 조용히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 가면을 벗는 순간 얼굴에 느껴지는 시원한 공기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야말로 당신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시는 자유의 숨결입니다. 이제부터는 타인의 안색을 살피기에 앞서 지금 내 마음의 기상도가 어떤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 마음의 온도를 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인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힘든 것은 힘들다고 말하는 연습은 타인과 불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기 위한 거룩한 투쟁입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뛸 것입니다. 거절의 말을 내뱉은 직후에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불안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불안을 통과한 뒤에 찾아오는 해방감과 자존감의 회복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공간에 명확한 선을 그을 때 비로소 사람들도 그 선을 넘지 않으며 당신이라는 존재를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례가 증명하는 인간관계의 진리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만의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계가 때로는 차가워 보일지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 경계를 존중하며 더 진지한 태도로 다가옵니다. 반면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은 특별함을 잃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차가워 보일지라도 내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결국 노년의 품격을 유지하고 진정한 존중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길임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나를 먼저 대접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안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살아보니 기대라는 것은 상대의 동의 없이 멋대로 빌려준 마음의 빚이었고 그로 인한 실망은 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이자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반응이라는 저울 위에 내 행복의 무게를 올려두고 살아가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저울질은 더욱 예민해져서 울리지 않는 전화나 짧은 문자 한 통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하지요. 아이들에게서 오는 연락의 빈도가 줄어들 때, 며느리나 사위의 말투에서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질 때,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스마트폰에 더 관심을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종이처럼 구겨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꼰대라는 딱지가 붙을까봐 입을 꾹 다물고 괜찮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침묵하는 전화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그 차가운 진실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허상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걸었던 그 간절한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그 지점에서야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진짜 내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고요한 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당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신저 앱을 열어 친구들의 목록을 위아래로 훑어보지만 먼저 말을 걸 만한 사람은 마땅치 않고 단체 대화방은 이미 며칠 전 인사를 끝으로 멈춰 있습니다. 그 화면의 푸른 빛이 어둠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고 있지만 정작 그 빛은 아무런 온기도 전해주지 못합니다. SNS에는 지인들이 손주들과 웃고 있거나 좋은 곳에서 식사하는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그 화려한 풍경 속에 내 자리는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나도 저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왜 나에게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5분마다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하다 보면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해 보입니다. 하지만 멈추어야 합니다. 그 화면을 내려놓고 눈을 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한 사진 뒤에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그들만의 외로움과 불안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은 없으며 SNS는 삶의 하이라이트만을 모아놓은 가장 정교한 거짓말입니다. 타인의 반응에 내 가치를 투영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남게 됩니다. 기대를 품는 순간 우리는 약자가 되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스스로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으며 영혼의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적 허기에 시달리다 보면 결국 악수를 두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해 상대에게 뼈있는 말을 던지거나 괜한 심술로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기 파괴적 반응 말입니다. 왜 연락도 안 하느냐,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냐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참지 못하고 내뱉는 순간 상대의 얼굴에 스치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며 아차 싶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홧김에 내뱉은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나를 다루기 힘든 예민한 사람으로 비치게 만들어 그나마 남아있던 존중마저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돌아오는 것은 더 깊은 침묵과 외면뿐이지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후회와 자책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타인의 안부를 구걸하듯 매달리는 태도는 상대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내면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광고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타인의 관심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무관심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그 평정심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작은 연습을 통해 단련되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이제는 그 침묵을 나를 되찾는 귀한 시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오래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들으며 내 안의 감정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타인의 안부가 내 행복의 조건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왜 아무도 연락하지 않지라는 질문을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지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종속자에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전환은 마법처럼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 타인의 SNS를 훔쳐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화면을 끄고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자문하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타인의 부재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평화로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누군가의 확인 없이도 나는 충분히 귀한 존재이며 정적은 나를 외롭게 만들려는 형벌이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축복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사소한 무관심쯤은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건강하게 자라난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비결은 새로운 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다한 가지를 과감히 쳐내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넓고 부르면 오는 사람이 많은 것을 풍요로운 삶의 징표라 여겨왔지만 사실 속 빈 관계들로 가득 찬 일상은 영혼을 갉아먹는 소음일 뿐이지요. 진정한 존중은 무분별하게 섞여드는 혼란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단정한 경계를 세우고 그 선을 지켜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관계를 치는 일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남은 삶의 에너지를 정말로 소중한 곳에 집중하기 위한 가장 숭고한 자기 보호의 과정입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반드시 가지치기가 필요하듯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나무 전체의 양분이 빼앗기고 결국 건강한 가지까지 시들게 됩니다. 수년째 의무적으로 참여해온 모임의 단체 대화방 알림을 무음으로 설정하며 느꼈던 그 기묘한
해방감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정교한 안부보다는 누군가의 재력이나 자식의 성공을 은근히 과시하는 무대가 된 지 오래였고 나는 그저 그들의 서사를 완성해주기 위한 박수부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던 것이지요. 이번에도 꼭 나와야지 하는 지인의 연락에 이번엔 좀 쉬고 싶네라고 짧고 담백하게 답을 보낸 뒤 전화를 내려놓았을 때 방 안을 채우던 그 고요는 결코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팽팽하게 당겨졌던 마음의 줄이 비로소 느슨해지며 찾아온 평온이었습니다. 그 평온 속에서 들리는 시계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고 창밖의 새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려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 감각이 살아나는 소리입니다. 그동안 타인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세상의 진짜 소리가 비로소 귀에 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배신이나 낙오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지만 사실 영양가 없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야말로 자신에 대한 가장 큰 배반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한정된 용량이 있어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면 정작 내가 보살펴야 할 내면의 아이는 차가운 구석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강박은 결국 누구와도 깊게 연결되지 못하는 공허한 상태를 만듭니다. 내가 세운 경계가 흐릿할수록 타인은 나를 쉽게 여기고 그 무함이 반복될수록 내 안에 자존감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정리 없이는 진정한 안식도 없다는 것이 인간관계의 서글픈 진실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과부하를 방치하면 감정적 후유증은 생각보다 깊게 남습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주는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다 보면 어느덧 내 마음은 독소로 가득 차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넬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끙끙 앓으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착한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도 뒤탈 없는 만만한 사람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허울뿐인 친분과 깊은 자괴감뿐입니다. 내 경계를 침범하도록 허용한 대가는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더 단호해져도 괜찮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멀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회복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 선언을 하는 순간 처음에는 죄책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들을 정리한다는 것이 마치 배은망덕한 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정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불건강한 패턴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성숙한 태도로 덜 설명하되 더 무게 있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구구절절 거절의 이유를 설명하며 상대의 눈치를 살피는 대신 침착하고 품위 있게 나의 공간을 지켜내십시오. 아니요라는 한마디가 천마디의 변명보다 더 품격 있고 상대에게도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차가워 보일지 모르나 그 경계를 존중하며 다가오는 사람들과는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빽빽한 숲보다 햇살이 잘 드는 드문드문한 숲이 더 건강하듯 우리의 인연 또한 적당한 거리와 빈 공간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충만한 공간입니다. 새로운 만남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이기도 하고 나 자신과 더 깊이 대화할 수 있는 명상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잊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타인의 소음이 잦아든 그 고요한 자리에서 당신은 비로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당신 자신의 것인 시간을 선물받은 것입니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정말로 되고 싶었던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를 천천히 그려보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연락 빈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머무는 것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져줄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장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